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이슈 두 가지 픽해봤습니다. 네, 주제 보기 전에 일단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 네,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가지 주제 다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더블 쇼크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죠. 마이크론 실적 부진 전망에 시간 외에서 지금 주가 상당히 강하게 하방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파 연준하고 마이크론 때문에 우리 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팀장님,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론이 반도체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단서가 되는 종목인데 가이던스 많이 안 좋게 나왔나요, 이번에? 네, 우선 마이크론 같은 경우 우리한테 풍향계 역할을 해주는데 이제 풍향계 역할을 하려면은 어떤 시장에 대한 규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 영향을 좀 덜 줍니다. 근데 워낙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풍향계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정기적 마감하고 매출 같은 경우는 87억 달러 정도이고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1.7달러 이상 발표를 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했을 때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는 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과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투자분들께서 유심히 봤던 거는 이 실적 발표한 다음에 마이크론 다음 분기에 내놓을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25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24년 9월부터 11월까지고 다음에 발표하는 25년 2분기가 우리나라 따지면 12월부터 내년 2월입니다. 근데 이런 가이던스가 현재보다 더 안 나올 거다라는 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이번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3분기보다 거의 1.8배를 했습니다. 매출액이랑 영업이익도 1.8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4분기죠. 2024년 4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지금 발표한 데이터에 약 한 40% 정도 데이터였는데 투자분들께서는 마이크론이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평가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아쉽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하려면은 마이크론 주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 이제 한 주 단위로 보시면 많이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나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정말 피크를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모든 기업들 차트를 다 보시면 엔비디아는 고점에서 많이 안 밀렸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떤 7월 고점 확인한 이후에 어떠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줘야지 우리 투자분들께 더 잘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고점 찍고 거의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크론이 이제 오늘 아침 실적 발표한다고 투자분들 사이에서 투심이 퍼졌던 게 한 3, 4일 됐죠. 네. 그 3, 4일 동안 마이크론이 바닥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에서 마이너스 16% 이상 하락한다는 거는 단기 박스권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실적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올랐다가 떨어진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2분기 실적 이제 향후에 발표할 실적이 지금보다 안 나올 거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램 가격이 떨어졌어요. 얼마 전 2.1달러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1.35달러까지 디램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AI 반도체나 서버나 여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제 수주를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AI 데이터 센터 구축할 거니까 GPU는 엔비디아한테, 그 다음에 이 GPU를 돌리기 위한 HBM이나 기타 레가시 반도체는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키옥시아나 웨스턴 디지털한테 수주를 줬을 건데 이 수요가 많이 좀 둔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이 디램 가격 결정적인 결정타는 그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 메이커가 이제 우리나라에 버금가는 디램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들이 특히 또 저가 공세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공급 과잉을 유추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아쉽습니다. 어차피 저는 국내를 좋아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이 주가가 좋은 모습 보여주더라도 공격할 무기는 있어요. 퍼가 높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실적에 대한 우상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평가하다 보니까 11개월 선행퍼가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 이전에는 12개월 선행퍼가 한 17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계산기를 두들겨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마이크론의 주가는 3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실적은 제가 거의 1.8배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제가 요 인베스팅닷컴 띄워놨는데 인터넷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10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총 이익이 한 0.7이었으니까 12개월 선행퍼가 170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네. 시가총액은 110이 그대로인데 총 이익이 0.7에서 1.8로 올라가면은 110 나누기 1.8은 한 8, 9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2개월 선행퍼가 170에서 80으로 가는 거예요.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실적이 1.8배가 됐으니까 퍼는 당연히 1.8배가 떨어져야 되죠.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12개월 선행퍼가 8, 90인데 이거를 비싸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저는 동조할 겁니다. 왜? 삼성전자 8이고 SK하이닉스는 4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매출 비중이 한 4분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업이 8, 90이면은 뭐 마이크론 사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하지만 저는 뉴욕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께는 마이크론, 그다음에 나는 국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 SK에서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성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투자분들께서 손 팀장이 저렇게 막 침튀기면서 열성적으로 말하니까 사야겠다 이렇게 판단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이크론의 엔비디아 실적 추이 보면서 업황에 대한 분위기 보면서 투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서 내가 미국 시장에 투자할지 국내 시장에 투자할지 결정한 다음에 그럼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무슨 종목, 국내에다 투자하려면 무슨 종목 이렇게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장 따로 국장 따로 분류해서 보셔야 되고 그 안에서 탑픽을 뭐 골라오셨을지 궁금한데 잠시 후에 체킹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표님 이게 범용 제품이 매출의 포션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쪽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디램 쪽에 대한 수요가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국내 증시 뭐 대표적인 투톱도 분위기가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인데 이번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이크론이요? 네, 일단 마이크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에 대한 투자는 뭐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을 뭐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데이터 센터용 매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지금 뭐 얘기 나온 게 전년 대비 40% 증가를 하면서 연속 지금 분기당 40%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믹스 구조로 본다라고 해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50%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은 이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레거시 부분에 대한 실적이 부진한 게 지금 이제 향후에 그런 이제 흐름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이제 비슷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사주가 밑을 받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과연 더 그거에 대한 뭐 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손 팀장도 얘기했듯이 지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매출 성장세 둔화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거시 반도체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얼마만큼 회복이 빠르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 여하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AI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아마 긍정적으로 계속 가지셔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레거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이런 이제 레거시 제품에 대한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도 레거시 제품의 가격 회복을 상당 부분 좀 더디게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이제 레거시 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으로 반도체 업황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에서 뭐 지금 당장 뭐 투자 뭐 하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레거시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중국이 가격도 다운된 것도 다운이지만 기술력도 되게 많이 쫓아온 게 맞죠, 지금? 아직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은 좀 네, 있나요? 차이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지금 쫓아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제품을 우리가 이런 걸 개발했다와 실질적으로 양산한다라는 개념은 좀 다르게 다른 개념으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낸드나 그다음에 이제 뭐 디램 같은 경우도 여전히 중국 업체와는 차별화를 이제 격차를 이제 벌이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다만 그 격차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튼간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는 잡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그러면서 낙폭을 장중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점에서는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종목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분이 픽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요르 팀장의 종목 보실까요? 오늘 주가 괜찮은데 칩셋미디어 골라오셨고요. 네, 대표님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선택하셨습니다. 칩셋미디어는 오늘 빨간불이네요, 팀장님. 네, 우선 주가 탄력도 괜찮고 어떤 투자분들께서 항상 새로운 걸 찾으시나요? 그래서 어떤 실적을 갖춘 종목도 있고 근데 실적에다 성장성까지 부과되는 종목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좀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TSMC와 연관성도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설계 자산을 이제 설계 도면을 그려서 이 설계 자산을 팔면서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는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반도체 장비주가 아닌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어떤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 정도의 실적 훼손은 크게 너무 개념치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와 TSMC 라인, 그다음에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 라인 이런 식으로 좀 판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는 뭐 아마존이나 이런 브로드컴이 쫓아온 속도는 빠르겠지만 여전히 좀 엔비디아랑 TSMC 라인이 견조하게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1위 점유율 좀 유지할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서 이번에 칩셋미디어가 TSMC의 3나노 테스트를 지원을 하면서 TSMC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숨겨진 AI 수혜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중국 내 반도체 유통사 디스트리뷰터라고 이게 나오길래 디스트리뷰터가 뭔가 찾아봤더니 유통사를 뜻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유통사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내 AI 반도체 메이커양에 대한 활발한 납품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월 10일에 저점 다지고 20일선 돌파할 때 20일선과 60일선을 돌파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일부 물량 덜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도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늘 시장 상황 고렸을 때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렸을 때 현재가로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뭐 오늘 오후나 내일 오후 이렇게 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상승폭이 줄어든 건 아쉽긴 합니다만은 분할 매수로 접근한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대표님께서는 파크 시스템 선택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진행이 될수록 이런 이제 원자 현미경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세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평탄화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불거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그러니까 고밀도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부분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차세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부분으로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TSMC 같은 경우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관련된 장비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향후에 뭐 HBM4 이후서부터 아마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 성장세가 좀 더 빠르게 이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 개선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올해 지금 3분기, 4분기 계속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4분기에도 지금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한 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도 한 34% 정도 증가한 171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도 매출 같은 경우는 한 20%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8%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한 15만 주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 동안 매수한 날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 지금 꾸준하게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거래가 좀 너무 없는 것 같은 감은 조금 있네요, 이게. 만주가 안 돼서 거래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거래량이 한 3만 주, 4만 주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네. 가격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거래량이 뭐 일단 고가권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량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사신 다음에 분할 매수하셔서 아마 뭐 매매를 진짜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권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를 다루는 방법이 두 가지 경로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요거 중에 택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도 뜨끈뜨끈한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경협주 오늘 좀 볼까요?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대화에 의지가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경협주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장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기세가 꺾이긴 하네요. 그리고 JST나만 시세가 굉장히 오늘 돋보입니다. 상한가 내고 있는 상황인데 팀장님 사실 뭐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얘기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응했다 꺼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뭐 즐겨하는 타입입니다.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남북계열 관련 종목들은 사실 2018년도 이런 모습 보여주었고 사실은 시장이 분위기에 따라서 탄력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북미 대화에 관심이 많고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친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떤 좀 저가에서 좀 한 마이너스 플러스 3% 플러스 5% 시세가 나온 모습이고 거기서 만약에 시장이 뭐 반도체나 뭐 전력생산 조선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면 소폭 좀 밀리면서 마감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오늘처럼 뭐 FOMC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뭐 BOJ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시장의 하방 압력이 받으면서 오히려 개별 종목을 좀 수급이 몰리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남북 경협 우크라이나 재건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지만 둘 중에 안전한 섹터를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고르겠지만 둘 다 안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안전해 보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네. 재건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물품을 주관했을 때 정부에서는 일단 기업한테 대금을 주겠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경제상을 봤을 때는 좀 워낙에 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뷰도 있고요. 근데 남북 경협 같은 경우 우리가 안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뭐 앵커님은 잘 모르겠지만 1970년대, 1980년대 이미 남북 경협이 진행됐었고 금강산 관광이 그다음에 이제 앵커님 이제 좀 아시겠다. 2008년, 2009년쯤에 개성공단이 개성이 됐었습니다. 한 80년대 다 압니다. 저도 다 아세요? 80년대생이에요. 네, 아, 압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냥 드립이었는데. 근데 네. 우리가 그런 거죠. 남북 경협이 되는 것도 알겠고, 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나 이런 거 한다 치면은 과연 누가 그 기업들이 참여를 할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개성공단이나 남북 이제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것들도 남북 연락소 다 폭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좀 믿기 어려운 거죠. 우리는 정말 믿고 투자했는데 그들이 막 얘기도 없이 뭐 선언문 파기하면서 뭐 시설물 파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쪽에다 뭐 물론 근무자가 현지인으로 근무를 하겠지만 우리가 거기다 뭐 물자를 뭐 갖다 주고 돌아온 사이에 어떤 뭐 납치가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의 좀 반응을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심지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활동을 참여했던 기업들이 실적이 반영된 이력이 없습니다. 2018년이나 뭐 철도, 뭐 건설, 비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제로 쌀을 갖다 주거나 비료를 갖다 주거나 돼지고기도 갖다 줬었어요. 근데 그 관련 종목들 실적이 반영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이시겠지만 가급적 저는 좀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에 하나 나는 매매를 정말 못하고 나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우카이나 재건 중에서도 약간 든든한 전방 기업을 앞에 두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재건 쪽에서 종목 주실 거겠네요. 그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오늘 시장에 이래서 뉴스 하나 발견해서 이쪽으로 좀 매기가 가는 건가? 네, 싶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뭐 멘트 조금 있었고, 뭐 직접적으로 대화에 선이 단다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경협주 좋게 봐도 되겠습니까? 조금 길게요. 일단 경협주는 나중에 네. 얘기가 잘 되고 뭐 이런 다음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실체가 없는 거죠. 뭐 지금 뭐 트럼프 지금 이게 올라간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담당 특사를 임명을 했다. 뭐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1992년에 클린턴 행정부 이후서부터 계속 대북 특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었고 기존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뭐 트럼프 1기 내에서도 북핵 관련돼서 이 대북 특사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의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줄이겠다라는 측면에서 대화를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과 미국의 이제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 보유국에 대한 이 부분을 인정을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거는 뒤집어 얘기를 하면 김정은이 요청했었던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제 북핵 문제에서 아마 북한 핵을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과연 남북 관계에서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약간 퀘스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간의 회담이 진행된다라고 해도 그 내용이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남북 경협이 잘 되려면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뭐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는 더더욱 지금 경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남북이 뭐 바로 해빙 무드로 접어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빠른 그런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지금 탄핵 국면에서 탄핵이 끝나게 되면 조기 대선이 발생할 거고요. 그런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새로운 정부의 이런 남북 관계에 대한 그런 스탠스에 따라서 향후에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심을 갖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보시면 시총 금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금액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도 시세 조정이 가능한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해 보셔야 되지, 이걸 길게 가지고 간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 동시에 들어봤고, 그러면 종목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 먼저 손여루 팀장의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재건 쪽에서 종목을 주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밖에는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먼저 손여루 팀장의 종목 보시겠습니다. 진성TC를 가지고 오셨군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쪽이실까요? 경협 아니실 것 같은데. 한화오션 주셨습니다. 시간 많지 않아서 조금 간략하게만 포인트 들어볼게요, 팀장님. 네, 제가 앞에서 서두 포인트 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수해가 되고 내가 만약에 투자 포인트를 틀렸다고 하더라도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진성TC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매매를 좀 잘하신 분들은 SY스틸텍이나 아니면 현대에버다임 이쪽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진성TC 같은 경우는 건설 중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포크레인의 이 하부 부분, 궤도 부분에 대한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두산 인프라코어나 HD현대 건설기 이 정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창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미국에서 인프라 교체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2022년에 수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실적이 잘 나왔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기에 관련 종목들은 이제 약간 이제 기저효과 말고 기고효과가 나온 거죠. 2023년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2024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소 좀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진성 TC 같은 경우는 이 무한궤도에 들어간 하부 물품의 대부분이 미국의 캐터필러에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크라이나 재건이 진행이 돼가지고 대부분의 인프라 부품을 캐터필러에서 조달했을 때는 이 캐터필러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인한 낙수 효과를 진성 TC가 얻지 않을까 그게 판단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성 TC 같은 경우도 박스컷 중단부에 있는 모습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오면서 61선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시청자분께서 진성 TC 목표가 얼마냐고 미리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 대본이 유출된 줄 알았는데 그 금산 교장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성 TC의 목표가는 한 11,100원 정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포인트 듣겠습니다. 네, 뭐 하나오션, 뭐 약간 뭐 남북 경협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북미 회담이 진행된다라고 해도 남북 긴장이 완화가 된다라고 해도 이런 국방비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런 뭐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미 해군이 이제 MRO 관련돼서 이제 지금 미 해군의 그 이제 해군은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함정에 대해서 해외 발주가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MRO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수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환율이 지금 1,450원대에 올라가면서 이런 수출주, 대표적인 이제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 수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같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계속 그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에도 실적이 계속 호조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달토끼님께서 이젠 경협주가 좋아지나요? 라고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셨는데 두 분이 픽한 종목으로 충분히 답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양시장 그래도 짧지만 또 양봉 캔들이 올라온다라는 점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난이도 높으시죠? 기사제 쪽에서 금산 전문가가 태광을 또 강조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신고가도 나고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에 대응 전략 같이 짜보실까요? 네, 거인의 시선 금산 전문가입니다.